첫 번째는 과거 가격을 알고 있어서입니다. 과거 가격이 얼마인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같은 물건을 내가 이 가격에 주고 사는 게 도저히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한두 푼 오르는 게 아니야. 몇 마디 몰랐어. 네. 그리고 두 번째, 야, 좋아, 그래, 내가 눈을 낮출게. 라고 현실적인 집을 딱 봤더니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돈에 맞는 집은. 그래서 항상 집을 살 때는 돈이 부족하든지 마음에 안 들든지. 이 두 가지거든요. 너무 잘한다. 가장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드는, 이게 가장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딱 저거예요. 그때 살 걸. 네.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집은 언제 사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궁금. 네. 저희가 자주 먹는 그리고 아주 즐겨 먹는 새우 과자가 있어요. 50년 된 거. 손이 가는 거. 네. 1971년에 나온 그 과자 있는데 그 과자의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봐도 한 25배 정도 오른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저런 과자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치킨 가격도 올라가죠. 지금 뭐 음식 같은 것들도 엄청 비싸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주택 가격은 오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집값은 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거를 다들 정치권에서도 얘기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실현될 거라고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과자도 올라가는데 집이 오히려 내려간다라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이게 전국 주택 보급률이거든요. 사실 지금 2008년 이후로 우리나라는 가구 수와 주택 수가 똑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지금 넘어가지고 지금 10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100가족이 있으면 집은 한 105개 정도 집이 남는다 이거죠. 근데도 여전히 집은 부족하다 그러고 가격은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집이 부족한 거는 아닌데 중요한 건 좋은 집이 부족한 거예요. 똘똘한 집이.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집이 부족한 거지 집 자체는 많죠. 근데 이 집이라는 게 참 웃겨가지고 한 30년 이상 쓰는 물건이에요. 이게 한두 번 쓰고 버리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새로 집을 지으려면 기존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또 다른 데 또 막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공급도 잘 안 되고 워낙 또 비싼 물건이기도 하고 또 오래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 뭘 꿈꾸죠? 돈 벌면 집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광님처럼 나 이제 돈 벌었다 그러면은 뭐 막 쓰는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또 모아가지고 집부터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계속 경제 성장도 하고 있고 계속 좋은 집을 원하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집이 지어지고 있느냐? 서울의 아파트 비율은 53%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머지 50%는 아파트에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들은 다 좋은 거냐? 20년에서 30년 된 집들 그런 것도 좀 낡은 집인데 그게 한 30% 정도 되고요. 30년을 초과한 것들 사실상 완전 낡아가지고 막 그런 집들이 20%가 돼요. 실제 신축보다도 오래된 집들이 훨씬 많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절반 정도는 아파트도 아니고 그리고 그 있는 아파트 중에 거의 절반은 뭐 지하 주차장도 없고 막 주차 이중 주차하고 좀 불편하게 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국민이 원하는 좋은 집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수요라는 것은 집 개수가 아니라 좋은 집 그쪽으로 계속 몰려가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계속 그 좋은 집을 하나씩 또 차지하고 있으니까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저는 가능한 한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집을 좀 사라. 그리고 가능하면 좀 아파트를 사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뭐 누가 사주냐 이 비싼 집을. 비싸도 사야 된다. 이게 참 속상한 얘기예요. 근데 더 비싸질 수도 있거든요. 이 얘기를 와이프가 할 때는 내가 하나 귀에 안 들었는데 싹 들으니까 싹 들어오네. 집이 필요 없이 그냥 평생 무주택으로 사실 거면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살 거라면 조금이라도 쌀 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집을 사려고 해요. 근데 사려고 하면은 딱 주저하게 돼요. 막상 계약서 쓰려다가 돌아오는 분들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 가격을 알고 있어서입니다. 과거 가격이 얼마인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같은 물건을 내가 이 가격에 주고 사는 게 도저히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한두 푼 오르는 게 아니야. 몇 마디 몰랐어. 네. 그리고 두 번째, 야, 좋아, 그래, 내가 눈을 낮출게. 라고 현실적인 집을 딱 봤더니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돈에 맞는 집은. 그래서 항상 집을 살 때는 돈이 부족하든지 마음에 안 들든지.
이 두 가지거든요. 너무 잘한다. 가장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드는 이게 가장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딱 저거예요. 그때 살 걸. 왜냐면 대부분 지금 신생아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경제생활 했었고 집 살 기회 있었고 주변에서 사라고 했어요. 근데 못 샀거나 안 산 분들이 이제 살라니까 후회만 남는 거예요. 근데 과거는 과거죠.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마음에 안 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능력에 맞춰서 집을 사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대부분 표정들이 안 좋으시거든요. 왜냐면 마음에 안 드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거를 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서울 아파트의 매매 전세 지수예요. 파란색이 매매고 이 빨간색이 전세입니다. 보면 파란색이 거의 계속 올라가는 거를 볼 수 있어요. 하락기라고 해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세도 그에 맞춰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제가 그 집 사는 걸 주저하는 분들, 특히 이제 무주택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은 무주택 분들은 집을 막 안 살려는 마음이 되게 커요. 특히 요즘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걱정도 많거든요. 근데 이 무주택은 사실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이 무주택도 내가 비용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아까 그 그래프를 다시 볼게요. 그러면 집값이 안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한 번씩 뭐 침체기가 오기도 해요. 근데 그럴 때는 전세가가 급등해요. 당연하겠죠. 집을 사기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전세를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전세가가 막 올라가고 월세도 막 올라가고. 그리고 더 속상할 때는 언제죠? 상승기. 집값이 올라갈 때도 전세가 올라갈 때도 있어요. 최근도 그렇거든요. 지금 집값도 막 치고 올라가는데 전세값도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남은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전세는 잘 안 올라가는데 집값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속상해요. 다 속상한 기간이에요. 그 말 다 올라? 네. 이 35년 중에 무주택 전세나 월세로 사시면서 속상하지 않은 연도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아유, 웃겨. 대부분은 다 속상해요. 남의 집 올라가는 거 보던지 아니면 내 전세값을 올려주고 있어요. 저는 이 무주택을 선택한다는 게 우리 가족의 미래를 걸고 하락에 베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주택이 이기는 싸움은 내가 전세를 살고 있을 때 집값이 폭락해줘야 돼요. 유의미하게 팍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고작 3년밖에 없어요. 35년 중에. 나머지 기간은 최소 횡보하거나 오르거나 급등하거나.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살 수 있는 거를 살 것이냐 이거의 선택은 오히려 좀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문제는 내 마음이에요. 집을 안 사는 이유 중에 또 큰 게 집을 돈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거 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샀다가 오르면 어떡하지라는 것도 있지만 샀다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게 돈으로 보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집은 집이거든요. 더 크게 봤을 때. 내가 살 집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집 자체로 보면은 조금 결정이 쉽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주택 보유 기간이 9년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평균이 9년이라는 거는 한 4, 5년 만에 파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팔고 옮겨도 되는 건데 처음 집을 사는 분들은 평생 살 집을 사죠. 어떻게든 좋은 동네, 역세권, 신축 아파트.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폭등하고 오르고 놓치고 다른 지역 가서 또 기다리고. 이게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샀다가 팔고 옮겨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봐야 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들이 요즘 전형적인 무주택자예요. 집 살 생각을 안 해. 그 돈을 갖고 자기 살 동네에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돈을 열심히 모으긴 아직 하지만 멀었다는 거구나. 집 안 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때는 20평짜리 샀다가 25평 갔다가 35평 갔다가 이렇게 갔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막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겠는데 이거 딱 보여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일단 처음부터 이렇게 딱 원하는 집을 하고 그거를 싶은 거지.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맞네. 네.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매매가가 12억 이하의 집은 지금 양도세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2년 살거나 뭐 2년 보유하시면은 취득세랑 뭐 중개수수료 뭐 이 정도 약간의 뭐 도배비 그 정도만 돈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사실 뭐 전세로 왔다 갔다 하셔도 뭐 이사비랑 뭐 다 들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보금자리를 찾는다는 생각으로 집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차근차근 집을 키운다. 이 생각을 먼저 갖자. 그래야지 뭔가 첫걸음을 떼는 거지. 내 마지막 집을 살 때까지 끝까지 버티겠다라고 하셨다가 점점 더 이렇게 밀려나면서 매매할 분이 전세 살다가 전세가 또 월세로 가고 막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차근차근 좀 집을 키워갔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좀 무주택자분들이라면 능력에 맞는 집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